듣다 보니까 보습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보습제는 그냥 집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보습제가 있다면 그냥 사용해도 무방한지, 혹시 보습제 선택할 때 팁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교수님? 예, 보습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문제 중에 하나가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거기 보습제 성분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분에 의해서 자극이 있었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썼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약을, 그런 보습제를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 없었던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크림이라든지 연고제, 좀 찐덕거리는 거, 그런 것들이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훨씬 좋고, 여름철에는 어떤 미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로션 제형, 어떤 수분이 많이 있는 로션 제형을 사용해서 발랐을 때 전혀 불편감이 없는 그런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장하실 때 여기 이제 포스트잇에 붙여주신 걸 제가 좀 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뽑아서 교수님께 좀 대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좀 눈에 보이는데 건선약이 독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예,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선약은 사실 독하다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효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반적인 약의 특징이라는 이제 면역을 조금 떨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면역이 올라가 있는 일부가 올라가서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부를 떨어쳐주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일부만을 떨칠 수 있는 약이 아까 나왔던 그런 생물학적 제제지만 그 전까지는 그 일부만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모두 면역을 다 떨치는 그런 약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먹는 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먹는 약들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핵, 아까 나왔던 잠복 결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잠복 결핵들이 현성 결핵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피해야 되겠고, 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특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메소스렉세이트라고 하는 그 약은 어떻게 보면 간에가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시트레이틴이라는 그 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부에서 임산부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눈에 띄네요. 한의원에서도 건선 치료를 많이 하던데 피부과 치료와 차이가 큰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건선은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발전한 어떻게 보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 규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 중에서도 일부 아주 면역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거의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만을 억제할 수 있는 약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억제해 준다면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지만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뭐 우리가 현재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무엇일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그 학문이라고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드려볼 텐데 아까 강의 중간에도 내용이 나왔어요. 흡연은 얼마나 나쁜가요? 그리고 복용량 부작용이 있어도 그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흡연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흡연에 가장 연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손 발바닥에 있는 농포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한포진이라고 혼동하시는 그런 질환이 있겠는데 그 질환은 특히나 이제 그
흡변하고 연관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서 이 건선을 악화시키는 그런 인자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건선이 생겼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면역이 있는데 그런 면역이 또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흡연은 확실히 건선하고 관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흡연은 조심하시는 게, 금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복용약의 부작용은 있어도 그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부작용 있으시면 복용하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하나에서 어떻게 보면 사이클로스프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그 약의 부작용은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고혈압은 이제 그 약을 중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고혈압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또 고혈압 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그 치료약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조절이 된다면 같이 사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먹는 약을 중단을 하셔야 되겠죠. 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어떤 보험, 우리나라 보험 적용이라든지 산정 특례에서도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먹는 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약을 쓸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치료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가정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습제 이 두 가지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과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자극이 안 되도록 하는 거,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술, 담배를 조금 자제하는 거, 또 피부 자극을 안 되게 하는 거, 또 겨울철에는 피부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듣다 보니까 그 부작용 부분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먼저 흡연도 물러봐 주겠습니다. 예, 흡연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보이는데요. 질문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의 관심, 도움은 줄 수 있는 것 있을까? 이제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입장에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음식이든 뭐든 챙겨주는 방법이 있으면 좀 조언 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사실 뭐 환자분들 오셔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 먹어야 돼요, 뭐가 먹는 게 안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음식에 특별하게 연관이 되지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선이나 질환은.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선과 비만은 분명히 연관이 됩니다. 또 건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혈압이 높게 유지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약들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제 기름기가 많다거나 그런 성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또 아주 일부 분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면 요리들 밀가루 있는 면 음식을 드시면 조금 악화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사실 변변 부위를 잘 발라주시는 겁니다. 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변변이라는 것이 보이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사실 손이 닿지 않는 부위도 많습니다. 특히나 더 우리가 가장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부위가 바로 두피부입니다. 두피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바르는 약이 여러 가지가 성분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겔 형태로 돼서 조금 찐덕져버리는 그런 연고가 있는데요. 그 연고 같은 경우에는 두피 부분에만 발라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바르다 보면 머리카락이 전부 다 발라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발라지게 되면 효과도 전혀 없고 미용상으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 이렇게 가른 다음에 그 두피 부분에다가 발라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또 등 부위 같은 경우는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잘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문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에 많이 걸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되시는 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은 이게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은 알려야 됩니다. 이 질환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남한테 옮기는 그런 질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내 질환이
치료하고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건선 판정을 받으시나 봐요. 뜨거운 곳을 좋아했는데 지금 차가운 곳에 있을 때 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온도와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이제 뜨거운 거와 차가운 거 있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가급적 온도 변화가 이렇게 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게 되면 그 자체도 좋지 않고 너무 또 습도가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쪽에 가시게 되면 이제 피부라는 게 자체가 이렇게 붉게 되기 때문에 목욕탕에 오래 가시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가렵습니다. 사실 건선이란 병 자체는 많이 가렵지 않다고 이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재는 거의 뭐 70~80% 정도는 전부 다 가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몸의 가려움증은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나면 가려움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분들도 되게 오시는데 건선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가려움증 있으신 분들은 절대 더운데 사우나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가려움증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시게 되면 가려움증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가려움증이 좀 좋아지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느낌도 사실 좀 시원하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또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지만 가려움증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시원하게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차가운 것도 극심한 온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더 추가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 좀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들고 해주시면. 좀 체형이 마른 체형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먹는 음식을 좀 잘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음식을 너무 소량으로 먹으니까 그것에도 건선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거. 비만이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체형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드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못 드시고 그러신 분들도 사실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너무 영양분이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 면역 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때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거나 그런 부분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류를 좀 많이 섭취하면 특별히, 건선하고 연관이 예, 특별히 그거하고 연관은 되어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양 성분을 골고루 잘 섭취하되 비만이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질문. 네. 마이크 들고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뭐 면역력 테스트 검사도 해보니까 그런 떨어지거나 몸에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점 어떠한 것인지. 되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면역이라는 게 대개는 떨어져 있는 질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이라는 것은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면역하고 관련돼서 생기는 질환들은 일부 면역이 오히려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삼 먹으면 어때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홍삼을 먹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면역을 올려주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겠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올라가 있는 면역이 있는데 잘못해서 그 면역을까지 같이 올려버리면 오히려 병도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것은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효과가 좋은 그런 약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될지 안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면역이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선에서 치료하는 약은 전부 다 면역을 낮추는 약입니다. 낮추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면역을 너무 높인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드시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면역력 저하라기보다는 면역력 불균형의 문제라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기 두피에 그 건선이 생겼을 때요. 자꾸 각질이 생기고 이러니까 저희 애가 그 비듬 이제 제거하는 그런 샴푸를 쓰거든요. 근데
샴푸를 사용할 때 그냥 일반 샴푸가 나은지 아니면 그런 거를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샴푸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요. 그 비듬 샴푸 써주는 것도 나쁘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피에 있는 건선에 있어서의 악화 인자 중에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곰팡이도 조금 연관이 된다 그러거든요. 되게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비듬 샴푸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곰팡이를 조금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두꺼운 각질을 조금 녹여주는 그런 성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결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타민 D 연고를 같이 이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예방 측면에서 비타민 D 영양제 먹는 거는 어떤 거예요? 괜찮은가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라는 게 이제 면역 체계하고 연관을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복용을 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오늘 지금 그 건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건선이 있고 또 습진이 있고 또 무좀이 있고 그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우리가 되게 각질이 되면은 또 그 여러 가지 그 이상이 생기는데 그 차이점하고 또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 좀 그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질환에 관련해서 세 가지 질환 뭐 다 다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무좀은 그대로 말 그대로 곰팡이 감염이 돼서 세균 감염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습진은 몸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도 습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접촉성 피부염도 습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루성 피부염도 습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진이라는 용어는 그냥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대개는 습진이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환자분들은 습진하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어떤 곰팡이 질환, 무좀이나 그런 걸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고요. 차이가 있으신데, 습진이라는 것은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인적으로 생기는 습진, 외인적으로 생기는 습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성 습진이라고 한다면 몸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게 우선일 거고요. 외인 습진이라고 한다면 외인 쪽으로 바깥에서 닿거나 그런 것들이 습진이라고 할 수 있고, 건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의 습진에 아예 속하진 않지만 따로 별개된 질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만성적으로 특징적인 피부 질환을 이렇게 보이는 면역학적인 어떤 불균형하고 연관이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질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각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곰팡이, 무좀 걸리게 되면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발바닥이라든지 발가락 사이라든지 그렇게 보시게 되면 혹시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가 각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질이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몸이 생각했을 때 그 각질이라는 성분에가 곰팡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서식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자, 우리 몸이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각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얘네들을 바깥으로 뱉어내야 돼요. 떨어뜨려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우리가 피부를 재생을 하고 증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질이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상 기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각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건선의 질환에 있어서 각질은, 건선이라는 병은 우리가 피부에 있어서 피부가 재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재생이 돼서 올라가 증식이 되고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것이 올라오고 계속 재생이 돼서 우리가 피부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재생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이 건선이라는 질환은 어떤 면역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 각질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빨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서 피부 아래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자고 본다면은, 이 건선이라는 병은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죠. 한 3, 4일 동안 전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피부 위에 각질층이 끝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떼성분이라고 하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래서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못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겹치니까 아까 나왔던 그런 건설에서는 아주 두꺼운 각질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